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어제 5개 주에서 특별선거 그리고 예비선거가 벌어졌는데 그 결과 분석을 보니까 공화당에게 좀 불길한 징조가 있다, 이런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고전을 할지도 모른다는 사인입니다. 우선 Deep Red States, 아주 보수적인 공화당 지역에서 의외로 민주당 후보가 선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열렬하게 지원을 했던 2명의 후보가 오히려 고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텃밭인 농촌 지역의 투표 참여율이 오히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도시에 붙어있는 서버번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2016년 선거와 대비해서 선전을 한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이후에 벌어진 스페셜 일렉션에서 나타난 것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과연 민주당이 하원에서 23석을 더 얻고 상원에서 2석을 더 얻어서 11월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2년 동안 계속이 되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우선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인종적인 이슈는 악화가 될 것이고, 반이민 정책도 계속이 될 것이고, 세금이라든가 이런 경제정책에 대한 찬반 양론이 크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문제라든가 교역 마찰 같은 것도 계속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예선전, 스페셜 일렉션 그리고 프라이머리 일렉션의 그 결과와 분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3개월 남은 11월 중간선거의 결과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하이오주의 하원 의원 특별선거입니다. 공화당과 트럼프가 전적으로 지원한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게 불과 0.9%로 리드를 했습니다. 공화당은 지금 현재 승리를 선언한 상태지만, 그러나 부재자 투표가 아직 집계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승패는 아주 확실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아주 열렬하게 지원을 했던 2명의 후보가 있는데, 오하이오와 캔서스주 후보입니다. 모두 상대방과 아주 백중세를 보이면서 겨우 승세를 잡은 졸전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선거전의 결과를 요약하면 오하이오주 제12지구 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의 발더슨 후보가 민주당의 오카너 후보를 0.9% 이겼습니다. 그리고 캔서스주 공화당 거버너 예비선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지지했던 코박 후보가 현재 주지사인 코리어 주지사를 0.3% 정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미시간주의 민주당 거버너 프라이머리 일렉션, 위트너가 버니 샌더스가 미는 개혁주의 후보인 엘 샤이드를 크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미주리주 상원의 공화당 예비선거인데 할레이가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전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면은 대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하이오주 12지구 하원의원 선거전입니다. 공화당 후보인 스테이트 세너터 출신인 트로이드 발더슨 대 민주당의 카운티 리코더인 데니 오카노와의 경선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선거전인데 11월 선거 결과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좋은 샘플 케이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99% 개표 결과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보다 불과 0.9% 앞섰습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승리를 선언했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패배를 시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이 지역은 소위 Deep Red State, 매우 보수적인 공화당 지역입니다.
공화당이 30년 동안 석권을 해온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해서 열렬하게 지원 유세까지 폈던 지역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 그리고 밋 롬니 공화당 후보가 2012년도에 각각 11%나 이겼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0.9% 차이에다가 아직 결과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현재 불과 1754표 차이의 승리인데, 부재자 투표 등 아직 계산이 안 된 표가 8,400표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하이오 주법은 1등, 2등의 차이가 0.5% 이하로 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재검표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30년 동안 공화당 아성이었던 이 지역에서 카운티 리코더 정도의 벼슬 받게 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렇게 강력하게 부상을 했을까? 이런 현상이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불안감과 불길한 생각이 공화당을 지금 성가시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하원 의원 선거 전에 격전지로 꼽히는 것이 조지아,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엘라바마 등이 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하이오 선거 전에 직접 뛰어들어서 만일 민주당 후보를 그대들이 뽑으면은 이 나라에 범법자들이 넘쳐날 것이고 마약과 갱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정책을 강조하면서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승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근소한 차이로 나왔고, 이것은 공화당 30년 아성이라는 점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 지역은 가장 소득이 높고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고학력자들의 거주 지역인데, 이들의 보수적인 이슈들과 트럼프의 이슈들이 먹히지 않는다면 11월 선거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 특별선거에서 승패와 관계없이 이들은 11월 선거에서 다시 맞붙게 되어 있습니다. 캔서스주 공화당의 Governor Primary Election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박 후보를 캔서스주의 Secretary of State인데 이 사람을 열렬하게 밀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중단을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그를 강력하게 민 것은 그가 바로 반이민 정책의 강력한 지지자고, 또 2016년 선거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백만 명의 사기 투표가 있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지를 했는데 그런 이유로 그를 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현 공화당 가버너인 코리어와 0.4% 차이뿐입니다. 미시간주 민주당의 가버너 예선전입니다. 주 상원의원 출신인 그레첸 위트머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차점자인 엘 샤이드는 버니 샌더스가 이끄는 민주당 내 개혁주의자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 국민의 의료보험 보장 이런 거를 주장하는 좀 과격한 진영에서 지지를 받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크게 낙선을 했는데 그 의미는 민주당 내의 과격주의가 안 먹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머슬렘 후보인데 머슬렘 후보는 아직 어렵다. 또 여성 가버너가 또 탄생할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선거 결과는 우선 공화당 보수 지역 내에서 민주당 후보의 승세가 가능하다 하는 점이 나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지지도가 잘 먹히지 않더라 하는 점이 나왔고, 민주당 내 개혁주의의 설득력이 아직 부족하다 하는 점도 나타났고, 여성 정치인들이 더 등장할 수 있다. 이런 등등의 의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8월 8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간선거를 3개월 앞두고 어제 오하이오주 12선거구에서 치러진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접전 끝에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공화당의 텃밭으로 여겨온 오하이오주에서 초박빙의 대결이 펼쳐진 것을 두고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고전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언론에 따르면 어제 트로이 발더슨 공화당 후보는 민주당의 데니 오코너 후보에 1754표 차로 앞섰습니다. 발더슨 후보의 득표율은 50.2%, 오코너는 49.3%로 두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불과 0.9%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부재자 투표수가 이보다 훨씬 많은 8,483표나 돼 이에 대한 개표 결과에 따라 결과가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재검표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무역대표부가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 제품에 오는 23일부터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어제 중국의 기술 이전 요구와 외국인 투자 제한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추가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6월 15일 발표했던 284개 품목 중 279개 품목을 관세 부과 대상 목록에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는 1,097개 품목 5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중국도 이에 대응해 농산품, 화학제품, 자동차 등 659개 품목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와의 대면 조사에 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는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어제 의회 전문지 더 힐에 두 사람 간 대면 조사 관련 협상이 곧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면 조사를 곧바로 거절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면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멘도시노 쌍둥이 산불 진압을 위해 캘리포니아주 당국자들과 부단한 접촉을 취하고 있다는 한층 유화적인 발언을 꺼냈습니다. 멘도시노 쌍둥이 산불이 벌목을 강하게 규제하는 주 환경법 때문에 악화됐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뉴저지에서 열린 한 만찬에서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사태를 완화하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80대 주술사 남성이 13세 소녀를 납치해 15년간 동굴 바위 틈새 감금하고 성폭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언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찰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중부 술라웨시의 한 바위 틈새에 갇혀 지내던 28세 여성을 구출하고 83세 주술사를 성학대와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5년간 낮 시간에는 이 바위 틈에서 지내고 저녁에는 인근에 위치한 주술사의 오두막에서 지내며 성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범죄 다발 지역에 430명에서 600명의 경찰관을 더 집중 배치할 예정입니다. 시카고시는 지난 주말 75명이 총상을 입고 이 중 12명이 사망한 이후에 총격 사건이 가장 많았던 시카고 남부 5개 지역에 경찰관을 증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사건 신고를 당부했으나 경찰과 주민 사이에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 윌로우 크릭 철치가 주관하는 국제 리더십 회의가 금년에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 참여하기로 했던 100여 개 기독교 단체들이 참여를 취소했으며 유명 배우인 덴즐 워싱턴 등 5명의 연사도 예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빌 하이베스 목사의 성추행 의혹 사건 때문인데 과거 회의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토니 블레어 총리 등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라킨 맥다널 사건의 재판 기록 공개를 주 대법원에 소청했습니다. 시카고 지역 언론 7개사는 이 재판 기록이 법원에 의해 비공개되자 이를 언론에 공개하라는 제소를 대법원에 소청했습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가해 경찰관 제이슨 벤다에게 대한 재판은 오는 9월 5일부터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대체로 흐리다 차차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83도, 밤 최저 69도. 내일도 오전에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 들어 일부 흐리고 한때 비 또는 썬더스톰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89도, 밤 최저 68도. 금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80도, 밤 최저 65도. 토요일도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83도, 밤 최저 67도입니다.